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첫 시간이었고요. 그때는 주식 업종 기초에 관해서 저희가 공부한 것을 공유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두 번째 거는 이번 주 뉴스 플로우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뒤편에는 이번 주 3프로 TV 방송 중에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요약 정리한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5월 셋째 주 뉴스 플로어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인플레이션 압박, 두 번째 연준, 페드의 테이퍼링 발표 임박, 세 번째는 비트코인 반토막, 네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 미국 400억 달러 투자 발표, 다섯 번째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입니다.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제가 볼 건데요. 이번 주는 좀 꼭 키워드들이 되게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추려봤거든요. 네. 첫 번째 인플레이션 압박. 제목이 커지는 인플레이션 압박, 생산자 물가 9년 6개월 내 최고라는 타이틀로 쓰여졌고요. 이걸 보시면 알지만 생산자 물가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 계속 지금 상승세로 있고 연준이 지금 제일 우려하고 있는 물가를 물가가 지금 2%대에서 4%까지 지금 오른 상태고 지금 눈여겨봐야 한다고 하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읽어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솟았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 물가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07.68. 이게 전년 동월 대비 5.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돼 있는데요. 물가도 되게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 연속 오름세이다. 전월 대비 증가율은 0.6%로 역시 지난 11월 이후 6개월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네. 여기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물가지수들이 오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커지는 것이니까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기준을 이제 쓰는 기준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땠다. 전달에 비해서 어떻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번 연준의 테이퍼링 발표 임박이라는 제목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입에서 나온 테이퍼링 향후 투자 방향은 지금 미국 집단 면역 시기와 FOMC 스케줄을 고려했을 때 6월, 7월 테이퍼링 재언급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의사록을 통해 지금의 급속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이 되면 통화 완화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테이퍼링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연준이 의사록에서 통화 완화 촉소를 시사한 것은 팬데믹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이퍼링을 논의한다는 말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테이퍼링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아직 정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지금 앞에서 나온 기사에서 보면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니 금리를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곧 닥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근데 여기서 말할 때는 미국의 집단 면역, 이건 이 백신 접종률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백신이 접종을 맞게 되면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정상 이런 걸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 양적 완화를 줄인다. 그러니 테이퍼링이 시기가 이제 정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 1번이라고 됐네. 비트코인 반토막. 네. 비트코인 반토막 됐다. 미중 압박에 날개 없는 추락이라는 타이틀입니다. 4월 6만 5천 달러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이 규제 소식에 3만 1천 달러로 폭락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추락하는 비트코인은 날개도 없다라고 써있네요.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6만 5천 달러였던 것이 지금 이제 3만 1천 달러까지 내려간 이유가 바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연이은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한 탓이겠다. 이렇게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을 해놨네요. 이 규제들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요동치기도 하고 이런 과열된 투자에 잘못된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가상화폐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것에 대한 이제 반증이겠죠. 그러니까 그쪽을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비트코인 반토막 난 거에 한몫을 했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 구매를 대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찬물을 끼운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엄청 욕을 먹고 심지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엄청나게 지금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어제 봤을 때는 500 중반까지 500 예, 맞아요. 540달러까지도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600달러대로 올라가긴 했는데 요거는 일시적인 것인지 아닌지 이제 요런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이제 업종 기초 자동차 편을 하게 될 텐데요. 관심 있게 이제 이 뉴스들을 보면서 이제 업종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 미국 400억 달러 투자 발표. 요 내용이 좀 많은데 오늘은 타이틀 두 개밖에 못 가져갔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삼성, 미 파운드리의 20조 투자 보따리라는 제목으로 한미 비즈니스 테이블에서 밝혔는데 4대 그룹 투자액이 총 44조에 달한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에 앞서 삼성, SK 등 국내 4대 그룹이 총 400억 달러 가까운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4대 그룹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394억 달러, 약 44조 3,300억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밝혔다라고 나오고요. 그 44조의 이제 세부 내역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170억 달러에는 반도체 수탁 생산, 파운드리 증설 계획이 있고요.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요게 좀 증설이 되겠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10억 달러,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낸드 플래시 관련 연구개발 R&D 센터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금액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지만 그래도 지금 SK 하이닉스도 여러 이제 협력사들하고 합병을 하기도 하고 아마 내부에서 그런 투자 계획을 많이 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크게 이제 이번에 딜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이 GM 포드 자동차와 합작 또는 단독으로 약 1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현지 배터리 공장에 투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 내용 자체로는 저희가 어떻게 한다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조금 더 뉴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2025년까지 미국 EV 공장에 14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EV 공장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이제 살펴봐야겠죠. 예,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에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질문들이 나오니까 잘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인데요. 제목이 10만 전자 꿈? 날아가는 꿈? 증권사 두 곳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떨어뜨렸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봅시다. 증권사 두 곳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이례적으로 낮췄습니다. 반도체 칩 부족, 유동성 둔화에 SK 하이닉스도 하향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외국인이 이달에 4조 7천억 팔아 대미 투자 주가 역량은 제한적입니다. 반도체 사이클 기대감은 여전하고 공급 해소는 하반기에 반등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가 지금 좋을 거다. 슈퍼 사이클이 올 거라. 그렇게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공급 쇼티지 부분이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뭐 이득이 없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기결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 기대감이 조금 있다고 했을 때 하반기에는 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 뒤에 다른 이제 3프로 TV에서 송명철 위원이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조금 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을 어디서 이제 발표를 했는지 보면 삼성전자는 두 곳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하나금융투자랑 하이투자증권.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에서 모두 하향 조정으로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하향 이유가 적혀 있어요. 뉴스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왜 하향했냐?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세트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출하 제한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뿐만 아니고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게 세트 제품으로 메모리 반도체도 나가는 건데 그것까지 이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 증가세 둔화와 미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도 이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는 어차피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반도체는 중간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어디 팔려다 가서 어디 가서 어떤 제품으로 마지막에 완성품이 되는 건데 거의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미국에 있는 제조업에서 이제 지수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약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도 하락을 예상한다. 이런 얘기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하향 조정 이유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면 업계 전반의 D램 투자 확대에 따라서 2022년 이후 가격이 하락이 우려된다. D램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D램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시장 상황을 잘 봐야 되니까요. 좀 이제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세트 제품, 이거는 이제 위에 거랑 이제 똑같죠. 세트 제품이라서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출하가 제한이 우려된다라고 했고요. 밑에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 D램 투자 확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쇼티지가 나와서 아마 그런 얘기군요. 쇼티지 때문에 확대가 예상될 거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군요. 이런 하향 이유들을 잘 보고 앞으로 이제 뭐 D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해 가면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